안녕하십니까. 오주민의 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95% 이상은 베트남 선혼 신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한국에 먼저 혼인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저는 베트남 혼인 신고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한국 신랑들한테 돈을 받는 업자다 보니까 한국 신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상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또는 여자가 안 들어오고 그냥 베트남에서 잠수를 탔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소개로 하시면. 물론 이런 분들은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먼저 이혼하시면 돼요. 이혼하시고 다시 이제 재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혼남이라는 딱지가 법적으로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거를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완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또 가끔가다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태도가 180도로 이제 바뀌는 신부들이 있어요. 결혼식 했는데 네가 어쩌겠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있죠.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재진행하신 분이 2분 정도 계십니다. 2분 정도 계시고, 올해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신 분이 1분 정도 계시고 이런데, 이게 지금 약간의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자분들이나 이건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막무가내인 분이 계세요. 이제 이게 이혼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사든지 어쩌든지 하는데,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변호사를 사고 안 사고는 제가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 사는 비용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급행료나 뒷돈을 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이혼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신랑분들이나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회사가 이혼을 시켜주는 줄 아세요? 이거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회사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거기 가서 사인하고 하는 거는 신부가 하는 일이에요. 본인 일이잖아요. 신랑이 들어오면 더 편하겠지만, 신랑이 이혼하려고 들어오는 신랑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부가 접수하고 할 때 이제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랑에. 그 서류가 이제 각 성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유사하지만은 좀 달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이메일로 주거나 아니면 전해주면 제가 이제 그 서류를 신랑분한테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 신랑분이 거기다가 이제 사인해서 이제 베트남 이제 대사관에 이제 공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아니면 신부님한테 보내시더라도 그걸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과 돈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위임장은 우리가 대신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뭐 신부가 안 가는데 우리가 가서 그 뭐 서류를 접수한다? 웃기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 행정은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해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다, 그 이제 결혼하고 비자하고 이제 서류를 이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이제 대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용도 뭐 한 2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왜 내가 회사에다가 서류를 맡겼는데, 신부가 서류 띄러 다니고, 신부가 서류 준비하고, 비자, 비자 접수하는데 왜 신부가 가요? 당연히 신부가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서류를 띄러 가는데 아무나 가서 다 띄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신부가 가서, 신부님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서류를 띄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고, 당연히 비자 접수도 본인이 가셔야 돼요. 뭐 본인이 안 가시려고 하면 위임장을 뭐 여기저기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또 복잡한 이제 더 이제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그럴 바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내시는 게, 그거를 도와주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지. 제가 비자를 주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보고 비자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언제 나오는 거를 서류 접수하면 거기 접수증이 찍혀 있는 거고, 비자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용사가 판단하는 거지. 그걸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서류에 맞춰서 서류들을 준비하고, 그 서류들이 뭐 신부가 적기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꽤 힘들면 그 부분을 적어주고 하는 거지. 그 비자를 주고 안 주고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혼은 더 그렇겠죠. 이게 최근에 지금 한 명의 신부는 이게 언젠가는 아마 또 뭐 그 신랑이 또 뭐 이런데 올릴 수도 있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한 분의 신랑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프리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회사에서 추천한 여성분은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그 남성분이 오셔서 만났는데, 화장품까지 다 했고요. 만났는데 뭐 이틀인가 하루인가 만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왜?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여자분이 그 남자분의 이제 그것도 잘 맞고. 근데 뭐 신랑 싫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을 소개했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토픽 그 시험을 치잖아요. 보통의 신부들은 토픽을 한번 치면 거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90% 가까이 합격을 합니다. 이제 공부 기간이 상당히 짧거나 또 뭐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부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번 이상 토픽 시험을 친 게 없어요. 근데 이 신부는 3번을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신랑분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신부가 쉽게 말해서 별로 한국에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신랑분에 대한 예정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만 따라와도 합격을 하는 정도는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다른 신부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남자분 말씀도 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픽 시험 뭐 합격 안 했다고 그만두는 건 신부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신부님이 이제 뭐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또 신랑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오랜 시간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또 기숙사여가지고 또 뭐 각 신부마다 기숙사나 이런 이제 좀 짜여진 타이트한 생활 방식들이 또 힘든 신부님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뭐 신랑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합격은 했어요. 합격은 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낭으로 남자분이 이제 한번 여행을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을 이제 다낭으로 불렀겠죠. 그거는 뭐 저도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거는 뭐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니까 알 필요도 없고 뭐 알 것도 몰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낭에서 여행 온 마지막 날인가 저한테 이제 남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때 이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은 이제 베트남 결혼식에 이제 그러니까 유부녀가 혼인신고가 된 거죠. 그만두시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여자분이 이제 처음과 다르게 이제 신체적인 접촉도 싫어하고 뭐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뭐 그러신다고 그만두시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일이고 제가 기숙사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본인이 지난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신부한테 정확한 그걸 해서 문자를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신부가 좀 무리한 요구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신랑분한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회사에 이제 얘기를 맡기시면 회사에서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 비용을 이제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했는데 이혼 서류 시작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혼 서류의 시작은 거기 가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남편의 위임장이 있어가 그래야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운 좋게도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게 전산화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뭐 이런 이제 베트남에서 예전에 이제 뭐 여자분이 실종되거나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뭐 한국에서 이혼도 오래 걸려요. 이혼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제일 빠른 방식이 사망신고하는 게 제일 빨랐었고 그렇게 했던 문제들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돼 있고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가 고향만 다르면 이게 아직까지 전산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산화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어서 한국 남자분이 다시 베트남 여성분하고 재혼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게 같은 고향이나 같은 지역이면 약간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수기로 해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사람 언제 내가 봤는데 하고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뭐 이혼이 끝나고 나면 진행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시면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요 아주 묘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성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요 이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분은 여기 와서 뭐 이제 본인이 재판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그 돈과 시간은 엄청나게 깨지겠죠. 그리고 위자료도 줘야 되겠죠.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여자분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서를 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이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자료를 줘야겠죠. 근데 그게 뭐 그분이 위자료를 앞에 그 앞전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게 그 위자료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두 분이 합의되시면 위자료나 이런 거는 직접 주시라고 합니다. 그건 직접 주셨고 서류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에 도와드렸고 그렇게 해서 잘 끝나고 이제 그 두 분도 다른 분하고 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지금 들어가서 잘 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 이중결혼이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자분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편법을 써서 가능하게 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중혼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게 여자분이 좀 딱딱하게 마음먹으면요, 남자분이 한국에서 이혼하셔도 위자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나라 가셔야죠. 이게 우리가 여자분들한테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자분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남자분한테 돈 받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여자분이 이 남자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뭐 어떤 생각이,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지났나?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시작을 안 해요. 뭐냐면 그 여자 말은 그래요. 회사에서 이혼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가 법원을 안 가는데 회사에서 뭐 그 여자를 끄집고 갑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거기다 도장을 받습니까? 그러면 접수가 안 되죠. 왜냐? 본인 신분증하고 본인이 가야 접수가 되는 거지. 이혼을 누가 그렇게 해주냐. 근데 말 안 통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또 이제 이게 중간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중간에서 불 지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신랑이 재결혼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혼을 시키고 이걸 자꾸 재결혼을 유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제 이익이 발생. 제가 신랑분한테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에 낸 비용은 100% 보존됩니다. 사실은 그분 남자분도 웃기는 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한국 업체시면 신고감이라고. 이게 어떻게 신고감이에요? 아니 결혼 다 하고 혼인신고 다 했는데 자기들이 다낭에서 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 어떻게 업체고, 이게 한국에서 무슨 변상 그게 돼요? 안 됩니다. 법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더 좋아요. 안 돼요. 그냥 저는 더 이상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혼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재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에 낸 비용 100% 보존돼요. 그냥 그분이 하셔야 될 건, 그 신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뭐 중간에 얘기했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새로 만나는 신부한테 결혼식 비용, 생활비 이런 거 뭐 줘야 되죠. 그거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새로운 신부가 안 하죠. 뭐 그 신부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뭐 그 비용 주시는 거예요. 그 비용. 회사에 돈 입금 안 하십니다. 그냥 그 신부 결혼식 비용, 데이트 비용, 그 다음에 그 사람 올 때 항공료,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신혼여행 가면 신혼여행 가는 거고, 생활비 주시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럼 이것도 안 받고 저보고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제가 신랑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편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본인이 뭐 이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겠다 하면 하면 되죠. 제가 말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 뭐 은근히 이제 협박 비슷하게 뭐 한국에 있는 업체 같았으면 뭐 이걸 빨리 한국에 있는 업체가 뭐 한국에 있는 업체였으면 그 남자분한테 위로금 받아야 되겠죠. 위로금 받아가 신부님한테 주지도 않겠죠. 저는 단 한 푼의 위로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서류 비용 받아가 서류 비용 전달했었고, 서류가 끝나면 나머지 비용 준다 그랬고, 에? 어설프게 저를 뭐 협박을 하시는 건지 떠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이혼 끝나고 나서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문자도 안 드렸잖아요. 뭐 이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이혼이 끝나려면 이혼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안 집어넣는다고 신부가. 그런데도 뭐 기다리시겠다 하면 기다리시는 거죠. 뭐 제가 방법이 있나요? 뭐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회사에서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회사에서 이게 나한테 선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고, 제가 중간에 하다가 뭐 사장님 뭐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을 더 주세요, 뭐 500을 더 줄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요거도 뭐고는 할 말 없어요. 저한테 주시는 금액은 100% 보장된다고 제가 카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앞에 분도 저한테 주신 금액 없습니다. 그냥 새로 결혼하는 신부한테 결혼식 비용 준 거고, 예? 그 전에 신부한테 신랑들이 위로금 준 거지 회사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나쁜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도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죠. 제가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남자분한테 제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혼에 대해서 제가 이혼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혼을, 뭐 여자한테 제가 뭐 네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토픽 불합격 2번째 되고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왜냐? 여자분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남자분한테 한국에 갈 마음이 있고 남자분한테 호의가 있으면요, 이렇게 안 하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기다려본다고 말씀했고, 잘 생각하시고, 지금도 저는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게 본인의 인생에서 좋은 길이지, 이걸 뭐 기다려 보겠다? 여자분은 안 합니다. 다르게 해서 돈 받아낼 국민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항상 베트남에 선 혼인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라오스나 미얀마도 하지 말라는 게, 그쪽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쪽에 혼인신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